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어제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또 이게 찬반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도시철도, 버스, 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월 1만 원씩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으로 방식을 대체하자 이렇게 주장했죠. 22년 기준 연간 8천억 원에 달하는 이 지하철 무임승차 통계를 언급하면서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 세대의 부채로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지역 간 형평 문제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도시철도가 있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인층만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죠. 대한노인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다. 신당이 아니라 폐류나 정당이다. 맹비난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소득 없는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있으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지 지하철 요금 내고 타면 지하철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 거다. 운영 방만하게 하고는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 씌우는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 발상이 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의 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 감사하다.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교통복지 보편화에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도 뭐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뭐 노인하고 젊은 세대를 갈라쳐서 이준석 대표가 표를 좀 노리는 게 아니냐, 좀 굉장히 영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안영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글쎄 이제 갈라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슈 테이킹에는 성공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정책을 내세우지만은 민생하지만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많이 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네. 역대 선거에서 어느 총선에서 무슨 그 과거의 무상급식 정도는 우리가 기억에 남지만 기억에 남는 이슈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준석 전 당대표 이제 신당이 뭐 정책위원장인가요? 네. 이분이 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내세운 것은 신당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한 성공을 거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노인의 반응에 대해서 감사하다는까지 계속 이걸 가지고 끌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이 정책이 옳고 그르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런 문제는 한 번쯤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한번 놓고 이야기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8,159억 원 네? 그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 도시 지하철, 서울 지하철공사 그다음에 버스 적자, 우리나라 버스도 준공영입니다. 그래서 약 3조 한 5천억 정도의 적자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이제 뒤로 밀어놓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월 12만 원이 월 만 원씩 연 12만 원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이건 이제 노인들한테는 한 달에 만 원이면 서울 지하철 요금이 뭐 1,500원, 1,400원씩 하는데 그건 4번 타면 한 6번 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한노인회에서 주장하는 걸 보고 저건 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노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와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이른바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는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럴듯하다. 이해가 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인 무임승차를 재정 부담으로만 그건 이제 1차적인 문제죠. 2차적인 건강 문제를 보면 또 그 문제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다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사회가 한 번쯤 논의할 과제다. 이번에 던졌다. 이건 그런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최민희 의원님, 이제 폐륜당이라는 그런 대한노인의 반응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예상을 했는데도 이 정책을 꺼낸 거잖아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이라는 게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런 이제 정책을 꺼냈냐 이렇게 분석하면 뭐 그 20대, 30대, 40대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성공 여부는 모르겠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막 그 격한 언어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면 논의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대한노인회 회장께서 아주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예. 또 폐륜이라는 말은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간과한 노인 복지에 어르신 복지에 있어서 이제 운동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 간과한 부분을 이 지하철 무임승차가 보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체육복지 얘기할 때 정말 체육 많이 하고 체육시설을 뭐 한 개 건립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 준다 이런 통계들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가 진짜 부족했구나. 깊이 있는 토론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그 여가부 폐지라든지 뭐 안티페미니즘 이러면서 좀 젠더 갈라치기 비판 들었잖아요. 그런 비판도 들었는데 이번 건도 뭐 동기가 갈라치기였더라도 사실 정치권이 좀 성숙하게 이거를 잘 의제화해서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을 한때 70세 이상으로 하자는 논의를 여야가 했었어요. 그랬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건 충분히 논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새 뭐 70세도 건강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일자리가 네. 없으니까 문제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 반응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1, 2당은 뭐 하여튼 이준석 신당의 정책을 막 두들겨 팹니다. 지금 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혐오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 이게 총선 앞두고 이게 공약 막 던지냐 이거 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근데 이게 좀 진지하게 좀 검토해볼 필요성 없나요? 저도 앞서 이제 전 예. 의원님들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화두 자체는 우리 사회가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짚고 가야 될 문제인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 아, 왜 노인분들을 무임승차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복합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또 고려해야 될 지점은 분명한데요. 일단 이거는 또 차치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럼 정치적인 노림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갈라치기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세대 간 갈라치기 효과가 있어 보이고 근데 이번에 갈라치기의 타겟은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전통적인 지지하신다고 할 수 있는 이제 60대, 70세 이상의 그 노인분들의 그 표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본인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 특히 이제 뭐 이대남 뭐 이런 분들의 표를 좀 갈라치기해서 가져오겠다라는 전략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랑 별도로 이번 총선에서 미치는 전략적인 것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세대 포이론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면서 그 세대 중에 20, 30대 젊은 층은 자기 몫이고 이제 국민의힘을 세대 고립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봐요. 네,